자, 21M. 오늘은 좀 재밌는 글이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. 암호화폐 차익거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. 차익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차익거래는 간단하게 말해서 다른 시장에서 동일한 자산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. 근데 이게 그 금융자산에 같은 동일한 금융자산인데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. 대표적으로 우리는 지금 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암호화폐 이전에도 차익 거래는 다 존재했어요. 그 피아트 법정화폐 같은 거나 주식 그리고 상품, 채권 모든 게 가능합니다. 모든 자산들이 그 사고 파는 그 지역에 따라서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.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그 국경 간의 경계도 조금 덜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익 거래에 비해서 개인이 소액으로 접근하기에 쉬운 편입니다. 주식이든 상품도 사실 내가 무역 통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중동에서 석유를 사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입니다. 왜냐하면 거기선 싸고 여기선 비싸니까.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차익 거래라고 막 하진 않죠. 근데 이제 주식이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 차익 거래를 거래하기 쉽기 때문에 더 유리한 입장이죠. 개인이 하기에는. 가장 쉬운 예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차익 거래를 하는 방법, 그러니까 아비트리지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. 그냥 이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. 지금 비트코인이 따로 변동성이 없어요.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마켓 A는 2만 불인데 마켓 B는 2만 1000불이에요. 그러면은 나는 이 1비트코인 마켓 A에서 비트코인 하나를 사서 이 거래소에서 팔면 1000불의 이익을 얻는 거죠. 이거를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은 이 차이가 메꿔질 때까지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말하면은 자동화 봇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동화 봇을 내가 직접 이걸 하면은 시간이 걸리지만 자동화 봇을 통해서 하면은 또 금방이거든요. 꼭 1비트 살 필요 없잖아요. 0.1비트씩 계속 사는 거야.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전송하게끔 해서 여기서 계속 팔게끔 하는 거예요. 자동으로. 그러면 나한테 수익이 계속 쌓이겠죠? 그리고 이게 맞춰지면 이제 그 봇이 정지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암호화폐 차익 거래의 유형이에요. 교환 차익 거래는 그냥 아까 말한 이 그대로입니다. 거래소 A에서 사서 거래소 B에서 팔면 그 차익을 얻게 되는 건데 암호화폐는 특히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코인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변동성, 지갑이 막혀 있지 않은 이상 굉장히 금방 맞춰지는 편입니다. 하지만 그걸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무조건 먹을 수 있죠.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 루나 망했을 때 루나 1사토시에 다 팔았잖아요. 1사토시가 루나가 이제 BTC 마켓에만 있다 보니까 1사토시가 훨씬 비싸 버린 거야. 다른 그거에 비해서.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딴 데서 사가지고 업비트 입금한 다음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이제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게 바로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 차익 거래예요. 이거는 국적별로 이제 막 미국은 이 코인만 거래할 수 있고 뭐 누구 그 규정을 준수하는 투자자만 액세스할 수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얘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공간 차익 거래가 김치 프리미엄이었습니다.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2017년도에는 50%에 달했고 얼마 전 21년도 중순에 그때도 30%인가 30%가 넘었었죠. 그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쌓입니다. 그건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은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한국 KRW 돈을 가지고 그걸로 코인을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자국의 통화로 코인을 살 수 없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. 테더나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.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OTC나 그런 거래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취급을 하는 데가 있지만 알트코인을 사고 싶으면은
비트코인을 사서 거래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거를 그 테더나 그 스테이블 통화로 바꿔서 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벽이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. 한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돈을 바로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, 알트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수요가 되게 높았어요.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 샘뱅크만 프라이드는 그걸 가지고 차익 거래를 통해서 부자가 됐죠. 실제로 굉장히 차익 거래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차익 거래는 그 차액이 맞춰질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돈으로 팔아버리면 그걸 어떻게 다시 또 하냐?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이죠. 그러니까 한국 돈을 다시 해외로 보내서 그걸로 해외에서 사서 다시 갖고 오는, 이거는 샘 뱅크맨 프라이드는 아마 직접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달러로 사서 그거를 그런 기업들과 그런 벤처 캐피탈 같은 거랑 결탁을 해서 홍콩에서 했다고 알고 있어요. 홍콩에서 그 달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에 팔고 그 한국에 있는 현금화를 한 거를 다시 달러화해서 홍콩으로 가져갑니다. 그래서 홍콩에서 또 다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서 팔고, 그거를 반복을 하는데, 그거는 이제 규모가 커야 할 수 있고, 내가 이거를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 거를 팔고 김치 프리미엄 낮은 거를 사서 다시 그 거래소로 보내서 다시 김치 프리미엄은 높은 거를 사서 보내는, 계속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개인한테는 일반적인 방식이죠. 그래서 이게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쉬운 방법은 또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펀딩피는 롱 또는 숏 포지션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펀딩 비율로 차익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. 이 펀딩 수수료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. 반대 포지션을 걸어놓고, 예를 들어서 롱 포지션은 0.1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숏롱을 둘 다 걸어놓고 그거를 교차로 통해서 펀딩 피만 받아내는 거예요. 숏 펀딩 피는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시드가 큰 사람이 한데,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에어드랍 한다고 해칭으로 숏을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펀딩 피가 막 1% 이렇게 됩니다. 근데 그 1%가 작은 게 아니라 8시간마다 1%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1%예요. 내가 넌 돈의 1%가 아니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배를 쳤다 그러면은 펀딩 피는 10%가 되는 거죠. 저도 사실 몇백 불을 뜯겨본 적이 있어요. 되게 그게 굉장히, 그래서 펀딩 피도 잘 이용하면은 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, 자, 차익 거래 위험이죠. 차익 거래를 하는 동안 입금, 출금들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죠. 그리고 덱스는 더 수수료가 비싸고요. 그래서 차익 거래 수익이 뭐 1% 미만인데 수수료로 다 나갈 수도 있고, 오히려 더 실제로 막상 해보면은 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합리적인 수수료 등급을 가진 거래 플랫폼을 선택하라고 하는데, 수익만 볼 수 있다면은 저기서 다 덤벼드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매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차익 거래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저는 차익 거래를 못해요. 이거를 잘 못해서.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거를 보내는 사이에 가격이 맞춰질 수도 있고, 근데 내 가격 아래로 맞춰질 수도 있어요. 내가 샀는데, 내가 그러니까 2만 불을 주고 샀는데 비트가 폭락을 한 거야. 그래서 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아니, 만 불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2만 불에 해서 보냈는데 거기는 2만 1,000불이었는데 급격히 하락해서 19,000불이 되면 나는 1,000불 손해를 보는 거죠. 그냥 그 1,000불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보냈는데. 그런 경우는 근데 꽤 많습니다. 그 입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그 매수하는 그 호가창이 얇아서 그게 금방 그 물량이,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이 금방 동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. 그리고 차익 거래 보슨 프로그램이 가능하나 제대로 지시한 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익 거래 자금 위험이 처해. 이 실제로 그 봇들이 좀 있었어요. 그 오토메이션 하는 봇들이, 돈 주고 사는 봇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자동으로
그 차익 거래만 돌리는 거야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오토메이션 봇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사고 팔고만 계속 수수료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리고 이 차익 거래는 계속 거래소별로 돌리기 때문에 이 예치된 자금이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비트도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현금 넣으면 24시간 안에 못 나가잖아. 이런 것 같은 것들이나 불량한 거래소들은 출금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. 너 신분이 불확실하다. 다시 인증해라. 이거 너 자꾸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이상하다. 계좌 동결시키겠다.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. 마이너한 거래소들은. 그런 것도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차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차익이 있는데 이게 정말 거래가 가능한지를 먼저 시험해보고 들어가야 합니다. 그래서 또 보수로 무조건 하는 게 또 좋지 않은 거일 수도 있죠. 굉장히 그러니까 쉬우면서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그게 차익 거래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